예,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그 한 달 동안 개인전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제 스페이스 도에서 제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1층에는 이렇게 빵과 베이커리로 유명한 수잔나의 앞치마란 곳이 있고 2, 3층은 스페이스 도인데 이 건물 전체에서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시회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스타에 실어 놓았으니까 한번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제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크로키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 제가 30초 크로키 하기에서 뭐 많이 그려보면 좋고 선의 뭐 강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세 잡고 그 밖에 나와가지고 무작정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러기도 사실 상당히 쪽팔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도 많고 또 막상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이상 그림 그리기가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이게 장자크 샹페시의 이제 그 재즈 뮤지션들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연필로 그린 건데 라인 몇 개로도 동세가 살고 표정도 딱 살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체랑 뼈대가 소멸학 같은 게 어느 정도로 베이스에 녹아 있어서 이런 자연스러운 포즈를 뒤틀림 없이도 수국국 그릴 수가 있는 거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 작품을 보면 되색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기본 받침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어색함 없이 트위스트를 본인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요런 걸 익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기 싫을 때 혼자서 했던 법이기 팁이기도 하고 제 학생들한테 너무 못하거나 처음인 애들 생소한 애들한테 가르쳐 줬던 거긴 한데 자, 요거는 제가 잡지에서 좀 찢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멋있는 모델 사진을 보고 동세를 익힐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는 잡지들 뭐 이제 보다 버릴 잡지 이런 데서 그리고 싶은 거를 몇 개 찢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되는데 뭐 이거 외에도 유튜브에서 사진 캡처해갖고 여러분들 아이패드 있잖아요. 뭐 아이패드 위에다가 겹쳐서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두 단계로 이제 더 쉽게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쓸 종이는 자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트레싱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비치는 종이. 요거는 그냥 일반 드로잉 용지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샀던 거여가지고 거기서 큰 브릭에서 사왔던 건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진짜. 연습용이니까 종이나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거는 오늘 쓸 연필이에요. 그냥 이거는 굴러다니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게 삽이니까 삽이 굴러다니는 거 이걸 쓸 건데 요거가 스테들러가 유명하고 그냥 톰보우 거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수채 연필입니다. 아쿠아렐라라고 써져 여기 아쿠아렐라라고 써져 있는 건 페이버 카스텔인데 이제 요 부표시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물 닿으면 이제 물처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쿠아렐라죠. 근데 연필이랑은 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어트 거 수채 연필인데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나중에 브랜드명은 유튜브 그 밑글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냐. 요 트레싱지를 한 장 뜯어볼게요. 그리고 뜯은 트레이싱지를 그리려고 하는 사진 위에다 대면 희미하게 이렇게 흔적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4비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따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이 간격만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뭐 이 정도, 코 이 정도 느낌만 살리세요. 느끼고 있고 대충 팔은 뭐 이런 식으로 손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 중에는 뭐 이렇게 격자 이렇게 사진에 그려놓고 종이에도 격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코가 있으면 여기 똑같이 따라 그리는 그렇게 따라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진짜 크로키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냥 요거는 2D잖아요. 3D인 실제 인물을 보고 그리면 그 느낌을 살려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2D로 보고 베끼고 있지만 3D로 보고 실제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린다는 느낌으로 대충 다리는 뭐 신발은 또 이 정도 있고 여기 발은 이 정도 있고 무릎이 여기 있고 튀어나온 부분은 좀 세게 제가 이전 드로잉에서 이제 선 두껍게 얇게 뭐 이거 가르쳐 드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꺾이고
칼라는 대충 이렇게 있고, 목은 이렇게 나와 있구나. 대충 머리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엉덩이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곳에 앉아 있구나. 뭐 요 정도로만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트레이싱지 그린 거를 한 요 정도로 접어서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볼 때보다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앞에 있으니까 팔 길이가 사실은 여기가 앞으로 나온 부분은 실제보다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구나. 이런 게 사실 인체 뼈대를 그려야지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여러분은 인체 왜 미술학도들은 골격이나 뼈 이름까지 다 외우고 시험까지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인체의 골격과 뼈대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게 평소에 베이스로 나오는 거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이 아 다리가 이 허벅다리가 뒤쪽으로 들어간 건 뒤에 들어간 건 원근 때문에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이렇게 짧아 보이고 앞에 나온 다리는 이렇게 길어 보이는구나. 아 실제로 머리가 우리가 머리를 처음 그릴 땐 머리를 크게 그리기도 하지만 아 사실은 머리는 요 정도 비율이구나.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종이에 이 비율을 대충 기억을 하면서 한번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아 머리는 이 정도, 힘들면 처음엔 이 정도로 얇게, 손은 이 정도. 그러니까 힘들면은 한 이 정도구나. 그럼 이 정도 무릎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머리가 대충 5이네. 살짝만 그어놓고 처음엔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크게 있구나. 컬러가 이쯤에 있구나. 여기도 잘 모르겠으면 이 정도에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에 요거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꼭 안 닮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아, 큰 거가 대충 이렇게 됐으면 디테일을 보면서 다 그릴 필요 없이 표정만 그리는 겁니다. 아,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얼굴 부분이랑 손, 끝나는 부분, 발, 튀어나온 부분은 무릎 꺾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만 제대로 그려도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건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동세가 이쪽을 보고 있고 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꺾여 있고 아, 손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구나. 아 여기 손이 손등은 요만큼 밖에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꺾인 부분은 이런 식이고 신발이 많이 보인다고 신발을 디테일할 필요 없이 신발은 그냥 잡아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된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뒷부분은 사실 명암만으로 처리해도 사람들이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트레싱지에 요거를 대고 트레싱지에 이걸 대고 이렇게 따라 그리실 때 아 이게 내 눈에는 일자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 이 정도로 해서 텀이 한 이 정도 돼서 팔은 이 정도 떨어지구나. 손은 이 정도에 있구나. 아 얼굴은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거를 트레이싱지로 이렇게 그릴 때 좀 익히시는 거예요. 따라 그리는 데만 열중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럴 때는 좀 긴장을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시면 내가 그린 거랑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아 내가 얼마큼 틀렸네. 아 내가 실제로 대구 그릴 때랑 실제로 대구 그릴 때보다 아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릴 때 이 정도 어긋나는구나 하면서 감을 계속 맞춰보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 크로키를 그리실 때 초보들한테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또 쓰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 두어트 수채 색연필이 부드러워서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명암을 넣을 때 이 뒤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명암이 있죠. 빛이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일단 어두운 부분은 그냥 멋있어 보이게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부분까지 같이 명암을 넣어주고, 뭐 이런 나무 더미를 혹시 그리시고 싶으시면 대충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느낌만 내주세요.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것도 취향이긴 한데 다 그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크로키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체를 익히고 어느 정도 느낌인 걸 자기가 아는 게,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뼈 책을, 해부학 책을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정말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이과 성격이다, 그럼 그걸 보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사람 보면 그 근육의 형태까지 다 눈에 그냥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근육이, 목 근육은 어떻게 돼 있구나, 뭐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편이어서.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드워트로 이렇게 칠했던 부분은 수채화로 칠을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명암처럼 번지는데, 요 그냥 연필로 했던 부분은 어차피 망가지지가 않고 수성이 아니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수채화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드워트로. 아, 붓을 뭘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거나 쓰십시오. 저는 이거 바바라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화장용 붓도 쓰거든요. 그냥 친구가 세트를 선물해 줘가지고 그냥 맞아서 나한테 부드럽고 마음에 든다, 아니면 난 뻣뻣한 붓이 좋다, 뭐 이런 분들은 이거 이스치아 붓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다가 하면은 거의 색연필처럼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강조할 부분, 손끝이나 코끝, 눈, 머리카락, 그런 부분은 젖은 데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찍듯이 그려줘도 그림의 느낌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자 부분은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로, 너무 찍은 게 부자연스럽다 하면은 이렇게 이중명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 나무 좀 더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냥 연필을 녹지 않으니까 느낌이 틀리죠. 물에는 잘 써지지도 않지만, 이게 써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뭉근한 느낌으로 텍스처 같은 걸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부분 좀 더 찍어서 표현을 해주고. 자, 그럼 뭐 닮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도 크로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 이거는 손인데 손 같은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점점 얇게 보이는데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이걸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손이 어색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관절을 보고 그릴 때 이걸 보고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사람 전체 모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크로키를 하실 때는 그거를 보고 그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체는 자연의 일부고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유기적인 생물이니까 선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버릇이 이 인체 모형을 보고 그려서 너무 딱딱하게 그려지면 진짜 딱딱한 그림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드로잉을 좀 해서 내 선이 나오고, 선을 강하게 그렸다가 연하게 그렸다가 강하게 그렸다가 어디서 강한 걸 줄 알고 어디서 연한 걸 줄 알고, 뭐 이런 게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모형을 이용을 해서, 아, 난 손을 그리고 싶은데 이 각도가 안 나온다, 그럼 진짜 손같이 내 선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이 모형을 해서 약간 이렇게 신체가 뒤틀릴 것 같은데 내가 헷갈리네, 뭐 요럴 때만 이런 모형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힌 후에만 이렇게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선이 이미 잡힌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나무를 보고도 사람 손같이 내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내 그림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것도
수채 연필로 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주면 간단하게 손 모양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많이 그릴수록 느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AAU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한테 일주일에 100장씩 크로키를 하게 숙제를 내줘요. 근데 딴 과제도 있잖아요. 그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00장씩 작업을 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철 같은 데나 뭐 카페 나가서 그리기가 너무 쪽팔리고 인체가 자연스럽게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트레이싱지에 처음에 이렇게 돼서 아, 인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런 걸 대충 보신 다음에 이걸 옆에다 두고 사진과 이걸 보면서 어려우면 이렇게 비례를 한번 맞춰보면서 스케치를 어느 정도 좀 더 자연스러운 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걸 보고 비례를 잡았는지 트레이싱주로 한번 다시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틀리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틀리게 그리는구나. 그럼 내가 실제로 인물을 보고 그리면 이걸 더 틀리게 그릴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거 계속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수채 연필이나 색연필 같은 걸로 명암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특이한 재료를 좀 많이 사서 쓰는 편이어가지고 이 연필이랑 이런 것도 자기에 맞게 쓰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엔트나 이런 것 중에 저는 얘도 많이 쓰지만 얘가 부드러워서 저랑 더 맞는 편인데 이게 예리한 선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더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 편에는 제가 이런 특이한 재료들을 좀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오 작업실의 리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